안녕하십니까. LG CNS에서 생성형 AI 관련한 사업 맡고 있는 이문영 단장입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효율적인 AX 구축 전략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앞서 두 연사분들이 대상으로 하는 이제 고객사하고 저희 이제 LG CNS가 대상으로 하는 고객사의 결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고객분들은 우리 회사에 구축된 많은 시스템과 많이 가지고 있는 자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전사적으로 이제 생산성이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이제 AI를 활용한 이런 과제들을 하면서 어려운 점, 그다음에 에이전틱 AI로 가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엔터프라이즈에서 이제 LLM을 활용하기 위해서 힘든 점, 그냥 챗GPT API를 열어주거나 단순한 챗봇 이런 것보다도 저는 예를 들면 경영 관리 관련한 수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자연어로 이제 경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상품 설명서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찾기도 어렵고 내용도 어렵기 때문에 레그 방식으로 이제 답변을 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런 이제 기업에 비단 이제 쟤네뿐만이 아니라 AI를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를 봤을 때 첫 번째는 이제 AI 탤런트입니다. 일반 기업이 AI를 잘하는 사람을 채용하기도 어렵고, 제가 이제 요즘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업무 전문가에게 AI를 가르치는 게 빠를 것이냐, AI 전문가가 업무를 이제 배우는 것이 빠를 것이냐. 저는 요즘에 이제 AI가 점점 쉬워지고 있고 이제 활용이 쉬워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 전문가가 AI를 배우는 것이 빠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그 부분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업무 전문가와 이 기술자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이제 어렵고요. 제가 오늘도 그 실 데이터를 좀 들었는데 저희 이제 고객사에서 업무용 챗봇을 하나 구축을 하는데, 예를 들면 7멤버스가 들었다 하면 그 중에 5멤버스를 업무 협의에 쓴다는 거예요. 실제로 개발자가 뭔가 개발을 하는 시간은 사실은 굉장히 짧고 하지만 한 70%의 정도를 계속 현업한테 이게 어떤 업무냐 질문하고 이게 맞느냐 피드백 받고 하는 업무 분석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AI 탤런트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회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어떤 기밀성과 권한에 대한 것들. 그래서 챗봇을 질의를 했는데 이 문서가 검색되면 안 되는 사람한테까지 뭔가 답변이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데이터 거버넌스적인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비단 기업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이제 많은 공공기관에서도 이제 생성형 AI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이거는 우리 기관 안에서도 딱 우리 조직만 봐야 되는 데이터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라는 질문들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은 MCP 얘기도 많이 하셨지만 MCP 발표 나고 나서 바로 나온 기사가 또 보안입니다. 이 보안의 취약성, 생성형 AI가 가지고 있는 보안의 취약성, 특히 저희 이제 대한민국의 규제를 받는 산업들, 금융이나 공공이나 국가 핵심 기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외에 있는 저런 이제 그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에, 그게 금보원이 됐든 국정원이 됐든 국가기관의 어떤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어떤 질문을 주고 받았는지를 모두 이제 로그를 남기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어떤 보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ROI, 아까 또 계속 말씀하시는데 많이 쓰면 돈이 생각지도 않게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그럼 실제로 업무 향상성이라든지 비용 절감이 도움이 되고 있냐? 그래서 ROI적인 차원에서의 검증,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배워보겠어요 라고 POC를 하더라도 실제로 이게 구축하는 비용 대비해서 ROI가 나느냐. 그래서 이제 저희 고객분들도 이 서비스를 하나 만드는데 얼마가 들어요?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이제 비싸고요. 그게 사실은 API 사용료나 GPU 사용량이나 모델 사용량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개발자가 들어가서 개발해야 되는 인건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인 튜닝을
하고자 하는 또 고객분들의 니즈들도 있어요. 그래서 모델이 가지고 있는 지식 플러스 우리 회사의, 우리 인더스트리의 데이터로 파인 튜닝을 시키면 더 답변을 잘할 것 같아. 근데 왜 파인 튜닝을 했는데 정확도가 더 낮아지지? 사실 파인 튜닝 하는 기법조차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 오른쪽에 위에 있는 이제 컴플렉시티라고 하는 것 부분이 제가 저는 한 5년 전부터 원래 AI 전략 사업 팀장이었다가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이제 GenAI 사업단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AI 모델러가 기업에 들어가서 기업의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AI 모델링을 하는 게 AI 사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그냥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사용자가 볼 땐 챗봇이나 웹 UI이고 AI가 정말 한 10% 20%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SI적인 요소라고 하면 뭐 인프라부터 시작을 해서 데이터 끌어오고 데이터에 대한 어떤 이런 이제 그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화면을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또 심리스하게 기업에서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레이턴시가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되어야 하더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LG CNS 같은 이제 종합적인 SI 회사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졌고요. 가운데 이제 제네이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플랫폼 사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부서들이 우후죽순하게 AI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하고, 어떤 조직은 클로데를 썼다가 어떤 조직은 뭐 GPT를 썼다가, 이게 관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하고 운영하는 표준 이제 관리 체계를 플랫폼을 통해서 구축을 함으로써 우리 전사적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AI 개발과 운영, 실제로 어떤 챗봇이 어떤 모델로 토큰을 얼마나 썼고 그로 인해서 해당 부서는 얼마나 이제 ROI가 났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게끔 하는 플랫폼 기반의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POC에서 프로덕션까지 가는 3가지 요건이라는 제목은 요즘에 사실 AI를 한다는 그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상황이. 챗GPT가 처음 나오고 신나게 POC를 하시고 다녔어요. 막 기업들도 여러 3개, 4개 업체를 불러서 POC를 했는데, 실제로 POC 이후에 그것도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대부분 또 무상 POC를 하셨죠. 실제로 이거를 회사의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축을까지 간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10%도 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ROI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배웠어. 알겠어요. 자, 사장님, 저희 이제 프로젝트 해야 됩니다. 얼마인데 땡땡억입니다. 이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사장님께서. 그래서 이 투자한 대비만큼의 어떤 아웃풋이 나는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글로벌 리서치를 통해서 지금 뭐 AI를 가지고 ROI가 난 사례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하는데 없습니다. 왜냐하면 챗GPT가 나온 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이것을 통해서 회사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으로서의 일을 한 지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ROI 검증하기에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프로젝트를 크게 띄우는 회사들의 또 특징을 보면, 버텀업에서 뭔가 사업을 이렇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탑의 의지로, 정말 우리 사장님이, 우리 회장님이 이번에 AI로 뭔가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지 않고서는 사실은 좀 사업이 발주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퍼포먼스인데요. 아까 여러분들께서 비용 얘기를 해 주셨고, 이 비용이라는 거 안에는 그런 거죠. 사실은 어떤 질문은 정말 그냥 오픈소스의 간단한 이제 뭐 별로 돈이 안 드는 모델이 답변을 해도 상관이 없고, 근데 어떤 질문은 정말 소타 모델인 뭐 GPT 같은 애가 답변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저희는 모든 질문을 그냥 연결해놓은 API 모델만 이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거는 질문별로 적정하고 가격이 맞는 모델이 뭔가 좀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사항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에 대한 이제 안전성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프로젝트 할 때 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안 AI 솔루션이 또 별도로 들어갑니다. 별도로 들어가는 것들이 뭐 생각해보면 또 다 돈이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회사의 중요 정보나 개인 정보가 외부에 있는 모델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보다 좀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라는 이제 3가지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생성형 AI도
따라가기가 굉장히 벅찼는데 갑자기 이제 에이전트 AI가 나오고 AI 에이전트라는 얘기가 나오고 저도 오늘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농담처럼 생성형 AI가 되면서 사람들이 AI를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했다가 에이전트가 되면서 갑자기 만만해진 거예요. 에이전트가 뭔가 MCP 같은 걸로 이제 구축을 하면 우리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는 이제 그런 투비들을 또 빅테크 그룹들이 막 얘기를 하죠. 우리 그 대표적으로 AI를 통해서 돈을 제일 잘 벌고 있는 엔비디아의 젠순환 같은 경우에는 올해 CES 2025에서 AI 발전 방향이라고 해서 젠 AI 다음 시대는 에이전틱 AI 시대입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젠순환은 그렇게 가야 돼요. 왜냐하면 에이전트 AI로 가면 지금의 GPU 대비해서 10배 또는 100배의 GPU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LLM이 계속 호출을 하잖아요. 슈퍼 에이전트가 서브 에이전트로 호출하고 그 다음 서브 에이전트로 호출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은 에이전트 AI도 빅테크가 좀 이끄는 경향이 없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희는 또 에이전트 AI에 이렇게 열광을 하느냐. 그냥 현재까지 생성형 AI는 검색해주고 요약해주고 번역해주고 그냥 단일 타스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이제 생산성이 향상한다든지 하는데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에이전트 AI는 질문을 알아듣고 본인이 서브 에이전트도 구동하고 답변을 주고 메일을 주고 이 엔드 투 엔드를 이제 수행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젠 AI 요거는 이제 기존의 젠 AI가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이제 그 리서치한 결과에서 결국은 카페라테 타임이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모아서 그냥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시간을 벌었다. 우리가 그 정도의 시간을 벌려고 이렇게 큰 투자를 해야 되나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마침 또 이제 에이전틱 AI가 이제 떠오른 거죠. 그래서 단일한 타스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엔드 투 엔드를 통해서 이제 그 완료를 하는. 제가 이제 AI를 하기 전에는 또 뭐 RPA라는 기술도 했었는데 저희가 RPA가 굉장히 저희의 손발이 되어주는 생산성이 좋아지는 툴인데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였습니까? 얘는 이제 두뇌가 없는 애잖아요. 룰 기반으로 내가 사전에 정해놓은 워크플로우만 이제 수행을 하던 애였는데 거기에 이제 두뇌가 생긴 겁니다. 두뇌가 생겨서 이 질문을 알아듣고 우선은 메일을 열어서 뭐 메일을 읽은 다음에 얘를 요약해주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쓰고 하는 슈퍼 에이전트의 역할인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기존에 이거는 사실은 이제 에이전트가 돼서 그렇다기보다는 모델들이 점점점 멀티모달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NC에서도 뭐 소리나 동영상이나 이런 얘기 했고 이번에 이제 구글 넥스트에서 발표한 많은 이제 AI 그 모델들 중에서 음성을 만드는 애, 비디오를 만드는 애, 점점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심리 치료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GPT를 통해서 음악도 듣고 재미있는 그림도 이제 보여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에이전틱도 멀티모델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에이전틱 AI가 왔는데 저희가 보는 에이전틱 AI 에이전트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는 그 표현이 맞을 정도로 그러니까 MCP만 잘 돌아서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단에 많은 이제 준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저희가 얻은 이제 그런 그 인사이트였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인프라적인 것도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를 온프라미스에 내가 가지고 있는 GPU에 구현을 하고 어느 정도를 이 많은 클라우드 회사 중에 이제 선택을 해서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글에서 이번에 발표한 이제 워크플레이스 뭐 이런 워크스페이스 이런 것들도 있는데 뭐 MCP라는 것이 지금은 MCP가 10개 이상 돌면 이제 슈퍼 에이전트가 의도 분류를 잘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 어떤 애를 호출해야 되는지 그러면 서브 에이전트에 대한 어떤 메타라든지 이 서브 에이전트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라는 것에 대해서 시스템 프롬프트가 됐든 서브 에이전트가 메타가 됐든 별도의 어떤 진짜 뭐 엑셀이 됐든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뭔가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에이전트들이 많아지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토큰 수나 이런 것들을 좀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이런 많은 그 복잡성이 있는 영역이다라는 것들이고요. 사실
뭐 예전보다 기술의 발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기업들이 3년 안에 이런 것들을 우리 회사에 있는 ERP에서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뭔가 보고서를 만든다거나 혹은 메일로 온 고객의 오더를 이 에이전트가 직접 ERP에 숫자를 이제 밀어넣는 그런 시대가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제 특히나 에이전트가 되면서 어떤 업무에 에이전트를 적용해야 되지? 라고 하는 이 과제 발굴의 단위, 디스커버 단계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밸류 체인별로, 프로세스별로 이거를 구축할 것이냐. 근데 또 얼마 전에 또 저희 고객분들하고 논의한 것은 이 사람의 그 관점에서 보자. 이 사람이 처음 출근해서부터 그날 하루에 일하는 그 관점에서 보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도로 에이전트를 적용할 만한 유스 케이스를 디스커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과제가 여러 개 있는 와중에 어떤 것들이 가장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 비용 절감이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과거에 큰 IT 시스템을 구축할 때 PI를 했듯이 AI를 위한 PI가 또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누차 강조드리지만 이제 인프라부터 시작을 해서 플랫폼 그 위에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의 에이전트까지 구축하는 그런 이제 역량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생성형을 비롯해서 모든 AI 프로젝트는 오픈하면 그때부터가 사실 새로운 개발입니다. 그래서 AI 옵스라는 말도 있듯이 어떻게 하면 계속 LLM에 대해서도 옵스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옵스를 할 것인지 이 옵스 체계에서도 같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LGCNS는 디스커버부터 그 디벨롭 개발하고 운영하는 부분까지 이제 풀스택으로 고객분들한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접하기 굉장히 쉬워졌기 때문에 눈높이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 고객분들의 높아진 눈높이, 특히 임직원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따라서 회사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매우 고민이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LG CNS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